하더구나. 그래서 큰 병원 가서 다시 검사해봤더니 글쎄 간세포암이라더군. 약이나 항암으로는 달리 차도가 없다는데.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제 본인은 1년도 못 살 거라며 엉엉 우시더군요. 그렇게 뒤도 안 돌아보고 가족들 버린 채 떠났으면 잘 살기라도 하지. 반시체 같은 모습으로 딸 앞에 나타나선 자기 마음 편하자고 사과나 하는 아버지가 너무 미웠습니다. 밉긴 했지만 외면할 수가 없더라고요. 진짜 저도 제 자신이 이해가 안 갔지만 아마도 부모님에 대한 정이 항상 그리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상의하고 아버지를 큰 병원에 일단 입원시켰어요. 얘기 듣자 하니 저희 버리고 갈 때 만났던 그 내연녀랑은 10년간 동거하다 헤어졌고 그 이후로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면서 불안정하게 살았나 보더군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외국인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한테 사기당해 집도 잃고 돈도 다 털려서 시골로 이사 온 거라고. 그 얘기 들으니 환장은 하겠는데 당장 아버지가 죽기 직전 몰골을 하고 저한테 빌고 있으니 마음이 너무 약해졌어요. 그렇게 아버지를 모시고 대학병원 외래에 가서 자세히 얘기를 들었는데 의사 이야기 결론은 간 이식밖에 방법이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여자가 언제 나타날지도 모르고 절차가 이만저만 복잡한 게 아니더군요. 그렇게 의사와 면담 끝내고 나와 간호사랑 얘기하는데 가족 중 이식에 적합한 사람 없나 검사 받아보길 권하시는데 마음이 착잡하더군요. 저는 아버지한테 말했습니다. 저 아빠한테 절대로 간 안 내드려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울면서 본인도 염치가 있는데 어떻게 자식한테 간 달라고 하겠냐며 그 큰 병원 복도에서 아이같이 엉엉 우시더군요.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며 병원을 가든 집에 가서 죽든 상관 안 해도 되고 제 얼굴 보고 사과했으니 그걸로 자기 할 일은 끝났다며 장례식장에도 찾아오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저도 눈물이 펑펑 나버렸습니다. 그렇게 제가 울고 있는데 아버지가 주춤거리며 병원 정문으로 나가 버스를 타려고 정류장에 앉아 계시더군요. 그 모습이 왜 그렇게 초라해 보이고 마음 흔들리던지요. 마음으로는 아버지를 100번도 넘게 죽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상황 겪어보면 아버지한테 매몰차게 못할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다가가니 갑자기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저한테 비시더라고요. 내가 니들한테 몹쓸 짓 많이 한 거 알고 있다. 내가 사죄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만 주지 않겠니? 제발 나 한 번만 살려다오. 나 좀 살려주면 내가 그동안 못다한 아빠 노릇 원 없이 너한테 해주마. 사실 너무 무섭구나. 한 번만 살려다오. 하시면서 저한테 간이식 검사를 한 번만 받아봐 줄 수 없냐고 애걸복걸하며 비시더군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무너질 듯 흔들렸습니다. 너무 원망스럽지만 또 너무나 간절히 원했던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죽기 직전에야 나타나서는 앞으로 못다한 아빠 노릇 할 테니 한 번만 도와달라 하는데 제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들고 또 흔드는 것 같았어요. 일단 아빠를 집에 모셔다 드리고 올라오면서 저는 운전에 지장이 있을 만큼 울고 또 울었습니다. 남편을 보자마자 안기듯 쓰러져 펑펑 울고는 아버지와 있었던 이야기를 꺼내자 남편이 불같이 화를 내더군요. 절대로 간이식은 안 된다고. 그거 공여자도 고생하는 거고 후유증 평생 남을 수도 있는데 저한테 큰 상처 준 아버지한테 주는 게 말이 되냐고 자기 일처럼 흥분해 소리 지르더라고요. 저도 남편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 일은 시댁에서도 알게 되었죠. 저 걱정하신 시부모님이 한달음에 광명 저희 집으로 올라와 제 손부터 잡으며 아버지 하는 말씀에 흔들리면 안 돼. 너한테 얼마나 상처 준 사람이냐. 너는 할 만큼 한 거야. 어쨌든 우리 사돈이시니까는 간이식 등록부터 하고 공여자 기다리는 걸로 하자. 우리도 병원비 보태 드릴 테니까. 라고 하시더군요.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쨌든 간이식 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최소 3천만 원 정도 하는데 그걸 시댁에서 내드리겠다고 하니 진짜 받을 생각은 안 했지만 말씀만으로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 아셨던 거예요. 이대로 아무것도 안 한 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제 죄책감이 얼마나 클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얼굴도 못 본 사돈일지라도 며느리를 위해 선뜻 내주시겠다 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날 저녁에 아이 재우고 여느 때와 같이 시부모님이랑 거실에 앉아 한잔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만나면 늘 저녁에 가볍게 한잔하고 자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제 속이 너무 썩어 문드러질 것 같아서 술을 많이 먹게 되었어요. 어머님도 제 마음 아니까 그냥 먹고 취해서 자라고 말리지 않으시더군요. 그런데 술이 많이 취하니까 저도 모르게 제 안에 꾹꾹 눌러왔던 진심인지 아닌지 모를 말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공여자 기다리다가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냐. 일단 살리고 나서 아빠를 마음껏 원망해도 늦지 않는 것 같다. 이제 나한테 친정 가족이랄 건 아버지 하나 남았는데 아버지마저 돌아가시면 나는 정말 천에 구하다 등의 말을 하며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말에 시아버지는 눈물을 글썽거리시다가 담배를 피우겠다는 핑계로 바람 쐬러 나가셨고 시어머님은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버렸어요. 저 그냥 아버지한테 간이식 해드릴까요? 그럼 딸한테 고마워하고 저를 더 사랑해 주실까요? 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진심이었을 거예요. 제 유일한 컴플렉스가 바로 부모님 사랑에 대한 결핍이었으니까요. 그 말을 하자마자 제 뺨이 따끔하더군요. 고개를 돌리니 어머님이 벌개진 얼굴로 씩씩거리시며 큰 소리로 화를 내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아있다. 간을 내줘야 사랑을 받아? 어디서 그런 멍청한 소리를 하고 앉아있다니? 그 인간은 그냥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지 새끼도 버리고 지 마누라도 버리고 여자랑 도망갔지. 네가 간을 내주고 심장을 내주고 누나를 내줘도 그 인간은 정신 못 차린다. 지금까지 정신 못 차린 인간이 네가 간 준다고 새 사람 되겠니? 하며 울부짖으셨어요. 그 말에 술이 확 깨더군요. 어머님은 제발 저더러 정신 차리라며 이럴까봐 아버지 만나러 간다는 거 말리고 싶었는데 저 후회할까봐 못 말렸다면서 가슴을 치고 우시더군요. 제가 아버지한테 마음 약해질 거라 다 예상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 상처투성이 며느리가 이제는 지 상처 준 아버지한테 간을 내드릴까 어쩔까 하고 앉아있으니 속에서 천불이 나신 거죠. 어머님은 제가 너무 딱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가슴이 아프겠지만 아버지 치료만 하는 데까지 해보고 연을 끊고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우시는 시어머님을 저도 끌어안고 울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님은 말씀하셨죠. 우는 거 오늘이 마지막이니 펑펑 울어두라고. 앞으로는 아버지 때문에 우는 일 없게 하라고. 그러면 당신 가슴도 무너진다고 하시는데 그 말이 꼭 제 오빠가 생전에 했던 말처럼 들렸습니다. 오빠도 항상 저한테 그랬거든요. 제가 울면 자기 가슴도 쓰라리듯 아프다고요. 그제야 저는 다시금 깨닫게 됐습니다. 진짜 저를 아끼는 사람들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걸요. 그날 이후로 저는 아버지한테 딱 대학병원 절차만 밟아드리고 병원비랑 간병비 정도만 내드리는 걸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간이식 공여자 나타나면 그때 절차 밟고 이식 받으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슬그머니 그러시더군요. 너는 검사 안 받니? 그 말에 갑자기 정이 뚝 떨어지더군요. 저와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편과 시부모님도 공여자의 부작용을 걱정하는데 내 아버지란 사람은 역시나 본인만 아는 사람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 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랑 달라서 제 가족이 참 소중해요. 제가 선택한 제 가족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아요. 제가 아주 어릴 땐 아빠랑 닮았단 말이 참 듣기 좋았어요. 아빠 닮아 예쁘다는 말이요. 그런데 이제 생각해보니 그건 욕이더라고요. 난 아빠 닮지 않아서 참 다행이에요. 난 아빠 얼굴은 닮았을지 몰라도 무책임함은 닮지 않아 다행이에요. 병원비도 내드리고 싶진 않지만 제 시부모님이 베풀어주고 싶다 하시네요. 며느리가 훗날 후회할까봐요. 아버지 같은 사람은 제 부모님이 아닙니다. 그런 시부모님을 이제 제 부모님으로 섬기고 살 거예요. 더는 연락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가족 사랑 받을 자격 없습니다.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아버지는 울고불며 저만 믿었는데 이럴 순 없다며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더니 나중엔 심지어 욕을 하더군요. 지 엄마 닮아 싸가지가 없다. 지 아빠 죽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것 좀 보라며 울부짖는데 오히려 가슴이 개운하더라고요. 최소한의 죄책감까지 아버지가 모조리 가져가 주시는 것 같아서요. 그렇게 아버지는 다시는 제 덕 안 볼 것처럼 하더니 제가 병원비 내드린다고 하니까 진료는 꼬박꼬박 다니시더군요. 그렇게 반년 만에 간이식 입원을 하기로 예정되었는데
너무나 놀라운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사망하셨다더군요. 간이 안 좋으면서 그렇게 술을 잡수셨대요. 심지어 이제 곧 간이식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니 이식 받기 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더 드셨나 봐요. 그러다 간 수치가 급격히 높아지고 신체적으로 갑자기 문제가 생겨 그냥 자택에서 돌연사 하신 걸로 보이고요. 마지막까지 기가 찼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유품 정리하러 갔다가 참 어이없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네가 김씨 딸내미요? 김씨가 자기 딸한테 간 달라고 연락할 건데 뭐라고 해야 딸 맘이 흔들릴지 모르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는 죽으면 죽었지 내 자식 간은 절대로 안 받는다고 했더니 김씨가 배를 잡고 웃으면서 자기는 자식한테 정이 없어서 모르겠다고 하더만. 얼마나 황당하든지. 그 말 듣고 얼굴도 안 본 김씨 딸이 불쌍해지더라고. 그런데 나중에 얘기 듣자 하니 연락도 안 한 지 30년이 다 됐다면서. 처자식 버린 놈이었는 줄은 몰랐네. 에라이 부관 참시 당해도 모자랄 인간. 하면서 옆집 할아버지가 혀를 차시더군요. 참 마지막까지 과간인 아버지였습니다. 악어의 눈물에 속아 넘어갈 뻔했던 저도 참 한심하고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후에도 참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 사기치고 떠났다는 그 마지막 여자가 아버지 보험금 수령한다고 한국에 왔더라고요. 수익자가 그 여자로 되어 있었는데 그간 보험비도 제대로 수납하지 못해서 사망 보험금도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경찰서랑 법원도 들락날락했고 결국 그 여자가 보험금 2천만 원 수령하는 대신 납골당 관리를 그 여자가 하기로 했어요. 안 봐도 비디오죠. 연마다 내는 납골당 금액을 그 여자가 잘도 내주겠어요. 아마도 아버지의 유골함은 아주 외로운 곳에 있을 겁니다. 그게 처자식을 버린 아버지의 최후겠죠. 누군가는 왜 아버지 치료비까지 대주려 했냐고 타박할 수도 있겠지만 그랬기 때문에 불편한 마음 없이 아버지에 대해 회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바로 외면해버렸으면 안 그래도 원망으로 가득 찬 가슴에 죄책감이라는 짐까지 얹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지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소식 들었을 때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날 이후 심리 치료를 받았고 선생님과 깊은 이야기를 하며 마음속 어린 상처에 약을 잘 발라주었습니다. 저는 늘 제가 부모복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아니었어요. 저에게는 그 누구보다 저를 사랑해주시는 시부모님이 계시고 하늘에 간 오빠 대신 저를 아껴주는 남편과 아이가 있습니다. 하늘이 내려준 가족은 비록 저를 아프게 했지만 그래도 그 덕분에 제가 선택한 가족을 만날 수 있었고 지금 저의 진짜 가족들은 저를 아주 많이 행복하게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상기하며 살 것입니다. 곧 엄마와 오빠의 기일이 다가오네요. 둘의 기일이 고작 이틀 차이가 나요. 맛있는 거 사들고 납골당에 가야겠습니다. 그리고 엄마랑 오빠 사진을 보며 말할 거예요. 저는 지금 너무너무 행복하다고요.